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어제 이 시간대에 심야 시간대 스쿨존의 속도 제한이 완화된다라는 신문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경찰청이 이를 번복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기사에도 실려 있는데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8곳을 제외하고는 전국 스쿨존에 당장 바뀌는 내용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온 겁니다.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는 혼동하지 말아달라는 공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다소 성급했던 경찰청 발표에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내일 9월이 되더라도 스쿨존의 속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보면은 연필 모양의 그래프가 5개 정도 실려 있죠. 좀 자세히 보면은 서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의 학생 수 그리고 그 합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부터 2000년, 2010년, 올해인 2023년, 그리고 앞으로 2027년, 2035년의 전망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00년 서울의 학령 인구는 158만 명이었는데 올해 78만 명으로 23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 속도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2035년이 되게 되면 4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드는 건데요. 12년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서울 전체 인구에서 초중 고교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8.3%에서 2035년 4.7%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반면 65세 인구의 비율은 18%에서 28.4%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문을 닫게 될 학교 또 교육시설을 고령 인구를 위한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2분기 합계 출산율 다들 보셨을 텐데요. 전국 평균이 0.7명으로 나왔고 서울은 전국 최저치인 0.53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니까 한국 완전히 망했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 수치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한 석학의 이야기가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에 실린 사형제도와 관련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사형 집행시설을 관리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죠. 그러면서 사형제 집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에는 해외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 세계 20개국에서 1,800건이 넘는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국이 1,000건 그리고 이란이 500여 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각각 18건, 1건 사형이 집행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사형을 집행한 미국의 일부 주들은 흉악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사형 집행으로 보여줘야 범죄가 예방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적인 처형을 위해서 약물 주입이나 전기의자 등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반면 일본은 건수는 적지만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소 잔혹하다는 논란은 계속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생겼고 따라서 사형수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걸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흉악 범죄에 대해서만 주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내용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에서 다룬 영국의 이야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런던의 공기질을 개선한다면서 2019년부터 초저 배출 구역 제도를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이전에 제조된 가솔린 차량과 2015년 이전에 제조된 디젤 차량이 런던 도심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에 런던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니까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건 주로 도시 외곽 거주자들인데요.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노후 차량 소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시당국이 가난한 시민을 처벌하는 조처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런던에는 노후 차량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가 1,900여 대 정도 설치가 됐는데요. 이 확대 시행에 반발하는 일부 시위대가 카메라의 전선을 끊거나 렌즈에 페인트를 칠하고 또 카메라를 아예 제거하면서 이 중에 380대 이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관찰이 됐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가축 사육 마리수를 3분의 1로 줄이라는 환경 정책을 비판한 신생 정당이 상원의 제1당이 되는 돌풍을 일으켰고요. 또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오는 10월 호주에서 이른바 역사적인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주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건데요.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면 호주의 원주민들은 235년 만에 호주 국민의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에서 원주민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헌법에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호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교육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또 평균 수명도 호주인들보다 7에서 8년 정도 짧다고 하는데요. 개헌이 되면 원주민들의 건강과 교육, 고용, 또 주거 환경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야당 측에서는 원주민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 법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로 예정된 국민투표, 과연 호주 국민들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보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